그래서 사마귀를 치료하게 되면 또 체중도 같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노원점 대표원장 정대용입니다. 사마귀 치료하다 보면 어떤 경향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마귀가 지금 생기거나 혹은 갑자기 확 번졌을 때 그 한 1, 2년 전부터 체중이 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나 아니면 좀 체격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마귀가 좀 많이 발견되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치료를 하실 때 다이어트 하시면 굉장히 사마귀 치료가 빨리 잘 될 거다라고 권유를 좀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마귀를 치료하게 되면 또 체중도 같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마귀 치료하면서 체중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네, 100이면 100 좋다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사마귀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약재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율무라고 하는 그런 곡식으로 섭취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약재인데요. 그래서 이 율무, 의인은 비만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쓰이는 약재이기 때문에 사마귀 치료와 비만 치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벌써 말씀드리긴 했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이 왜 그런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하죠. 내 몸에 면역력이 충분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활성화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마귀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사마귀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비만인 경우에는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진 지방세포에서 인터류킨 6라는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줄이면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인 CRP 수치가 낮아졌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만과 염증 수치가 비례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비만에서 탈출하게 되면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체중이 증가해서 불필요한 염증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면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면역력이 발휘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된 면역력이 들어온 사마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보통 손,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사마귀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다한증이신 분들이 손이나 발에 사마귀가 있거나 또 생긴 다음에도 잘 번진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손발에 땀이 많아지는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영상의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체중이 늘면 땀이 많아져요. 땀이 많아지면 피부가 축축해지고 또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잘 침투하고 옆으로 더 번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살이 찌면 왜 땀이 많아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온이 올라갔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내서 체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체중이 늘어서 피하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말하자면 담요를 덮고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체중이 증가해서 부피가 늘어난 만큼 체표면이 따라서 늘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열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제 몸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 더 내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체중 증가로 땀이 증가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사마귀 바이러스가 더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비만하게 되면 혈류량은 늘어나지만 혈류의 흐름이나 순환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일 때 표피세포의 평균 혈류량과 최대 혈류량은 증가하지만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는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피부 조직 사이사이까지 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하는 조절 능력도 정상보다 떨어지게 돼요. 실제로 비만한 경우에 혈관 내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고 혈관 벽이 딱딱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신장에서부터 뇌까지 혈액을 올려주는 목에 있는 동맥의 혈관 두께를 측정했을 때 비만인 경우에는 더 두껍게 나타나는 것도 혈관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피부 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울 면역 물질을 빨리빨리 보내주지 못하게 돼요. 큰 혈관도 딱딱해서 잘 못 보내주게 되고 또 모세 혈관의 흐름도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세포까지 그것을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피부에 남아서 각질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사마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 피부에 쥐젖이나 편평사마귀처럼 이게 거뭇거뭇한 게 많아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혈당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 재생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에요. 비만과 당뇨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체중이 늘게 되면 사마귀 바이러스가 더 잘 침입하게 되고 침입한 이후에도 더 잘 번지게 되고 또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반응이 굉장히 이제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좀 나가시거나 사마귀가 생기기 전에 체중이 좀 늘어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마귀 각질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체중이 같이 줄어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합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마귀와 비만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생기한의원 노원점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